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92세인) 어머니와 (71세인) 아들이 68년 만에 처음 만난 사연 등의 남북 이산 가족 스토리를 모든 미국 주요 언론도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아침 당을 초월한 175명의 전 공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CIA 국장 비밀 정보 접근권을 박탈한 조치에 대한 항의며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인신공격성 비난은 상상 이상의 단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서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는 수습 중입니다. 닉슨 대통령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닉슨의 전 자문 존 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지금 과거의 자신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인 여성들의 공화당 이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랑이 민주당을 돕는다는 지적도 강해집니다. 이변이 없으면 이번 주에 2009년부터 시작된 불마켓이 최장기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최고급 콘도 가격이 올 6개월 사이에 31%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가격 조정으로 봅니다. 미국의 미투 무브먼트를 이끌어온 여배우가 37살 때 17살 남자 배우와 잠자리에 대해 입막음용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투 폭로를 할 당시인 지난해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카톨릭 신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직자의 권력과 교회의 엘리트주의가 어린아이들을 방치했었다면서 용서를 구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전쟁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산 가족 딱 한 번 보고 다시 못 만나고 헤어질 텐데 그게 쇼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북한과의 그 핵 문제조차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거나 안 하면서라도 평화롭게 북한과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남북 이산 가족 이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다시 이런 헤어짐은 없어야지 되기 때문에 전쟁으로서가 아니라 평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뉴스 준비하느라고 저희 라디오 서울 아침 뉴스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못 들었는데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포커스를 두고 바라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부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이 조금 더 늙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워낙에 피부가 뽀얗셨고 92세인데 또 흰색 옷을 이렇게 스웨터를 걸치셨으니까 아마 누군가 남측에 있는 다른 그 자녀라든가 가족들이 그 춥지 말라고 이 다이아몬드 마운틴이잖아요. 금강산. 미국 사람들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그 92세 어머니에게 스웨터를 묶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얼굴이 하얗게 보였고 71세의 북측의 아들은 어머니보다 더 그을렀고 주름도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이 패인 게 더 어머니보다 잘 보였어요. 얼굴이 짙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가 아주 노골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들이 더 늙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체로 지금 그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89명 남측에서 가서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데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남측 사람들보다 북측 사람들이 키가 몇 센티미터는 작더라 하는 것들도 이제 미국에서의 분석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4시 때에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NPR 방송에서 서울에서 이 내용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보다는 형제, 자매가 만나는 게 더 많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나 스토리 자체의 포커스는 어머니와 아들 뭐 60 몇 년 만에 만나고 하는 것이니까는요. 더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분들 이외에도 88명의 다른 사우스 코리아에서 가신 분들에게 북한에서 온 그 아들이 어머니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요. 사연이 아니라 다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2시간 내내 아들의 손을 잡고 있고 아이가 몇이냐 아들이 있니? 미국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죠.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68년 동안이나 전화도 못하고 편지, 이메일도 주고받지 못한 그리고는 이제 매년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만 3,000명씩 숨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80대, 90대, 뭐 70대 뭐 이런 정도였었잖아요. 85년 이후에 20번이나 이런 그 이산 가족을 만나게 했어도 2만 명 정도 뭐 지금도 88년부터 75,200명의 한국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숨지시고 80대, 90대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5만 6천 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99세 되신 그 분이 딸을 북한에 있는 딸을 만나셨는데 얼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보이더라. 이런 미국의 여러 언론을 제가 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NPR 방송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가난은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91세 되신 또 다른 분은 북한에 있는 79세, 65세의 자매를 시스텔 동생들을 본 건가요? 그렇게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100세 되신 아버님도 계셨어요. 70세 되신 북한의 딸을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100세시니까 듣는 것, 말씀하시는 것 어렵겠잖아요. 말도 그때그때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이런 가족들의 스토리를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공감은 못하지만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구나. 더군다나 요즘은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다 연관이 되고 하는 바람찬 흥남부두예에서 넘어오신 뭐 그런 분들이요. 지금 88세 되신 손동훈 선생님 일본 화물선을 타고 그때가 20살이었는데 부산 근처에 딱 배가 닿자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더라. 1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아마 어떤 약대 교수로 지내셨는데 북한에 지금 가까운 친척도 없지만 그러나 고향에 가보고 싶다. 가서 어머니의 묘지에 가서 어머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 이런 정도까지 미국 언론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또 번질 수도 있는가? 위태위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러시아로 향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오늘 아침에 175명의 전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 다른 또 국무부 관계자들이니까 외교관들도 있어서요. 10명 이상의 전 대사, 그것도
공화당, 민주당이 다 그 섞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오늘의 미국을 끝마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열 몇 명이었는데요.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 작전을 지휘한 그 사령관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이제 CIA 전 국장과 CIA 그 부국장, 그것도 클린턴과 아들 부시, 또 아들 부시와 오바마,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행정부에서 전부 일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국방장관까지요. 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아들 부시 때 국방장관이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킵했잖아요. 당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국방장관까지도 이 대통령이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대통령의 그 러시아 푸틴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난하는 그런 그 커멘터리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신문에 많이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의 비밀 정보 접근법을 그 박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너무나 해가 되는 것이다 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175명 그 이름을 쭉 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어요. 나토 사령관도, 전 나토 사령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 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전부 존 브레넌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말투나 비난하는 그 이유나 이런 모든 것에 완벽하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도 존 브레넌의 정치적인 시각이 본인과 같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돼 왔던,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 CIA 국장을 그러니까 신변을 너무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미국적이 아니고 민주주의적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고요. 한마디로 전 그 CIA 국장 대행을 한 사람이 그 CBS 뉴스에서 이제 관련 그 커멘트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모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브레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빼앗아 버린 게 역풍을 맞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 뭐 거의 이제 200명 정도 되잖아요.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말은 Mr. President, 우리는 당신에게 협박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주주의를 그 방어해온 그 사람들이잖아요. 정보국이나 이런 데서 일해온 사람들은 굉장히 뭐 애국심도 강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나를 딱 뺐으면 알아서 해. 너희들도 알지? 내가 이렇게 보복할 거야 하는 그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듣지 않겠다는 게 이 성명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뭐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그 전직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번질지는 잘 모르겠고, 당사자인 존 브레넌은 금요일 날도 MSNBC에 그 출연해서, 그리고 어제도 이제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진흙탕 속으로 내 몸에는 이미 진흙이 묻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진흙도 좀 묻히더라도 대통령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고소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면서 여러 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당장 그 또 트윗을 했습니다. 존 브레넌, 미국 역사상 최악의 CIA 국장이 나를 고소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후진 CIA 국장이었는지, 특별검사의 마녀 사냥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의 모든 기록, 텍스트, 이메일 등을 나도 가질 수 있다. 그는 아마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관련돼서는 많은 내용들,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수위까지 좀 친 게 아닌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아침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2018년 중간선거 그 대선 그 개입에 이제는 뭐 노스코리아 얘기까지 막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을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란, 북한까지도 다 그 개입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요. 어제 이제 마이크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ABC 텔레비전 그 This Week 그 선데이에 나와서 이제 앵커가 그런 얘기를 그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그 트윗을 했는데 하면서요. 자, Trump tweeted this weekend that all of the fools that are so focused on looking only at Russia should start also looking in another direction, China. Just to be clear, have you 네, seen any 러시아에만 credible 포커스를 두지 말고 중국, 이란, 북한까지라는 거예요. 해킹이. Is this a genuine national security concern? Well, I can say definitively that it's a sufficient 네, national 이제 그렇게 security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로 위협이 될 정도로 그러는가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그 답변을 안 해요. 이 위협이 되고는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앵커가 물어봤어요. 과거에도 그러면 미국 대선에 중국 같은 경우 특별히 중국이 개입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렸습니다. sufficient national security concern about Chinese meddling, Iranian meddling, and North Korean meddling that we're taking steps to try and prevent it. So it's all four of those countries, really. But have you seen anything in the past specifically to China? Well, I'm not going to get into what I've seen or haven't seen, but I'm telling you, looking at the 2018 election. 예, 2018 이번 그 선거만 얘기를 하지 과거에 그럼 중국이 개입한 적이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답변하지 않죠. 모든 것은 지금 그 미국의 그 모든 것은 그 아무리 그 러시아 그 수사가 재미가 없고 그래도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되고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멀러 그 수사팀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또 때리고 욕하고 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이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도널드 맥겐 그 변호사가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에요. 3번에 걸쳐서 30시간 동안 특별검사와 인터뷰를 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인을 방어하는 수사협조가 아니었을까. 대통령보다도 본인도 대통령이나 나냐를 선택해야지 될 때는 본인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망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존 딥 타입의 존 딥 타입의 변절자 내주는 그 쥐와 같은 것에 나의 그 법률 자문을 비유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 존 딥이 리처드 닉슨의 전 법률 자문이었고 워러게이트 스캔들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워러게이트를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특별검사에게 증언을 해서 그로 인해서 리처드 닉슨이 그 사임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딥을 그런 그 래시라고 썼어요. 그 전부 크게 그 캐피털 활자로 그렇게 대통령은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또 이거 그 로버트 멀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메카시즘 전 그 상원의원이요 다 공산당이라고 하고 애매한 사람까지 다 잡아놓고 했었던 그랬던 그 메카시즘의 그 비유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인들 가운데서 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미 그 유죄를 인정한 사람들도 있고 기소된 사람들은 뭐 많은 그 다른 뭐 관련 범죄 같은 것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메카시즘에 딱 그 떨어져서 맞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금은 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돼서 또 여기저기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많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이크 뉴스라는 얘기는 날마다 들리고 있고요. 이제는 루돌프 줄리아니가 대통령을 방어하다가 그 많은 스토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 그 말 공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특히 그
트럼프 타워에서의 대통령의 아들과 러시아 사람들의 그 만남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요. 그 만남이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 이메일을 통해서 미리 다 사전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 특히 그 변호사가 클레물린과 연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그 루돌프 줄리아는 어제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팅을 주선한 그 아버지와 아들과 다 친하고 그 아들이 러시아의 젊은 가수인데 그 아들의 노래 앨범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출연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 아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루돌프 줄리아니가 결정적으로 그 진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그 해버린 거예요. 진실이 아니다. It's somebody's version of the truth, not the truth. He didn't have a conversation Truth is about. truth. I don't mean to go like. No, it isn't truth. Truth isn't truth. 그러니까는 진행자가 웃고 마는 겁니다. 이 진실이 진실인데 진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엔 또 이 말을 뭐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언론이 궤변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연합뉴스였던가요? 그 표현이 적절하다 싶던데요. 본인이 이제 궤변을 얘기를 하고 그 궤변을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클래식한 이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응 방식이죠. 계속 뒤집고 그리고 나서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또 청소하고 데미지 컨트롤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빈 공간으로 블랙홀 같은 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5명의 미국인이 기소됐고 26명 러시안, 1명 네덜란드 사람 이제 3군데의 러시아 비즈니스 자체가 특별검사에 대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뭐 가짜다, 사법방해 없다, 민주당이나 조사해라, 특별검사팀이 선거에 그 노벰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국가적인 수치다 하면서 뭐 느낌표까지 땅 찍어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존 딘이라는 대통령이 존 딘처럼 말이야 내 변호사를 그렇게 비유하고 뭐 변절자처럼 렉처럼 쥐처럼 쥐와 같은 변절자와 같은 존 딘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했는데 닉슨의 이 자문이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크 코엔이라는 변호사 있잖아요. 어떤 뭐 여성들과의 뭐 입막음용으로 돈도 주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알죠. 왜냐하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관리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마이크 코엔에 또 지금 뭐 기소되고 했으니까 변호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이크 코엔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픽서의 현 변호사가 닉슨의 전 자문 존 딘과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친구가 됐냐면 존 딘이 이제 닉슨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임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지 않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빌 클린턴의 그 섹스 스캔들 여기에 관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코멘트를 하다가 지금의 그 마이크 코엔의 변호사와 친구가 된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막 이제 그 텔레비전에 같이 출연하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마이크 코엔을 변호하고 있는 그 변호사와 존 딘이라는 닉슨을 물러나게 했던 그 변호사가 친구로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폴리티코가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 존 딘이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변절자 쥐새끼 같은 놈 이런 이제 방송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사실로 전해드려야지 되잖아요. 이 존 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영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적의 리스트, 애니미의 리스트에 오른 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것은 영광이다. 이거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은 그 사령관이 한 얘기랑 똑같네요. 브레넌에게 비밀 접속권을 박탈했다고 내 것도 박탈해주면 영광이겠다고 한 얘기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 확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우리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면은 이상한 거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의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타임즈 그 스토리요. 그 콜드한 스토리 자체보다도 뭔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뉴욕타임즈 스토리가 대통령의 현 백악관 법률자문이 현 특별검사와 3번에 걸쳐서 30시간 동안 뭔가를 그 진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은 과거에 닉슨 때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스토리를 쭉 보니까 보이잖아요. 행간에 본인이 한 얘기예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뭐가 더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또 특별검사를 돕고 있다. 트위터 등을 통해서 자꾸만 뭔가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루돌프 줄리안이 현 대통령의 변호사조차 아마 이 트럼프의 그 백악관 법률자문 그 맥겐이 이 특별검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좋은 말만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존 딘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본인이 특별검사에게 리처드 닉슨에 대해서 뭔가 진실을 말했을 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루돌프 줄리아니도 아마 본인이 그 검사를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지 될 걸. 그 검사 시절에 뭔가를 특히 이제 대통령의 변호인이 뭐라고 이 특별검사에게 얘기를 했으면 뭔가 그 말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검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기를 닉슨을 정말 그 사퇴시키고 말았던 그 존 딘이 얘기하기를 닉슨 자서전에 보면은 닉슨이 그런 그 코멘트를 했대요. 워러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그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그 백악관 그 법률자문이 30시간 동안이나 특별검사에게 진술을 했다는 것은 걱정을 해야지 될 만한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누구에게 정말 rat이라고 RAT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그 트윗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난을 하고 있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사이버 상에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그 나쁜 것인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오늘 그런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Social media is an inventable part of our children's daily lives. It can be used in many positive ways, but can also be destructive and harmful when used incorrectly. 네, 잘못 그 소셜 미디어를 좋게 사용하면 아주 긍정적이지만 잘못 사용을 할 경우는 아주 나쁜 그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좀 그 대비가 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여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주식 시장 계속 좋은데 주택 시장은 그다지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잘 안 팔린다고 하고 뉴욕에서도 새롭게 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 같은 것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요. 2009년 3월에 시작된 불마켓이 9년 5개월 13일 최장기를 기록을 합니다. 금융사태에 있고 나서 2008년도에 50% 정도는 내려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회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가들의 돈이 경제에도 도움이 됐었고 S&P 500는 그 이후에 32%가 올랐는데 90년대에도 불마켓이 있었죠. 그때는 417% 올랐다고 합니다. 비싼 아파트값, 뉴욕의 그 콘도미니엄 값이 지금 판매도 내려가고 값도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비싸다고 하는 게
그다지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뉴욕에서는 정말 다 비싸잖아요. 500만 달러 이상 되는 그런 그 콘도미니엄 가격이 이제 31%가 2017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누가 손해 보느냐? 절대 아니죠. 원래 셀러들이 너무 그 두림값을 그 결정을 해놓고 바이어가 사기에는 이건 아니지 싶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조정되고 있답니다. 뭐 올드 빌딩은 좀 안 그러는데 새로운 빌딩이 판매도 줄고 가격도 지금 줄어들었고 오래된 그 고급 콘도 같은 경우는 500만 달러 이상이라도 오히려 10%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 밖에 뭐 또 뭐가 있나요? 셀러가 어떻게 지금 그 드림 이윤을 기꺼이 포기하느냐 하니까 바이어가 거부하니까 저항하니까 2014년, 2015년도에 이제 고급 그 콘도 값이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정체돼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5베드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 테라스가 있고 천정 아주 높고 8월 달에 이제 새로 지어진 지난해요. 그런 게 이제 리스팅에 4천만 달러에 나왔었대요. 2014년도의 리스트에. 그런데 3번 그 사이에 내려가서 결국은 뭐 지난 목요일인가에 2천만 달러의 반값이네요. 크로징 됐다는 얘기인데 에스크로 들어갔다고 하던가요? 크로징 됐다고 하던데요. 그 고급 마켓이 지금 2016년부터 조금 그 뉴욕에서는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데 왜 2016년이냐? 브로커들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바이어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은 연방 세금법이 바뀌어서요. 그 세금법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꼭 집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지 되는가? 또 뉴욕에도 그 주택에 관한 그 세금 공제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 등이 없이 주택값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요즘 좀 덜 팔린다고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 웨이브다. 11월 달에 크게 이길 것이다. 계속 트윗을 하고 팍스가 그러면 또 그걸 반복해주고 팍스가 반복해서 보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리트윗하고 나머지 내 지지율이 50% 아래다. 이거 다 가짜다. 다 다른 건 50% 이상 잘 나오는 데만 진짜라고 하잖아요. 라스무센 같은데 다른 데랑 차이 많게 이 트럼프 대통령 50% 넘는 이런 것을 계속 트윗하니까 이 팍스와 브레이트바트의 매화리 와 함께 사람들이 긴장하고 11월 달 선거에 나가줘야지 되는데 안심을 하고 안 나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말들이 가짜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는데 지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어라. 팍스도 우리 말을 믿어라. 트럼프 대통령도 내 말을 믿어라. 레드 웨이브다. 칼 오브 더 레드 웨이브다. 하니까 오히려 이게 그 민주당에게 자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들이 더 요즘엔 투표율이 높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죠. 항상 그 당일에 트럼프 지지 기반이 확 나가서 찍어주면은 또 이런 말도 다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일관성 있는 것은요. 백인 여성들이 공화당인 여성들이 지난번에요. 민주당 쪽으로 많이 더군다나 주요 하원 선거 지역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특히 이제 CBS가 57군데의 경쟁 지역을 얘기한 것이나 Real Clear Politics도 한 40몇 군데를 경쟁 지역으로 보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인 지역은 한 2군데, 3군데고 나머지는 거의 공화당인 지역인데 이게 이제 토스업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공화당 여성들이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최근에 12포인트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직도 공화당 남자들이 공화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은데 백인 여성들이 2016년과는 반대되는 그 정도의 비율로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무소속 여성들도 무당파 여성들도 민주당에게 찍겠다 38%, 공화당에게 찍겠다 32%. 교육을 많이 받은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의 제가 지금 백인 여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의 경우는 53%가 민주당을 찍겠다. 35%가 공화당을 찍겠다. 그런데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여성들은 44% 공화당, 35% 민주당. 그래서 이제 합쳐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공화당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험하다 하면은 또 공화당이 나가야지 되겠어 하고 나가서 선거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요. 이 헐리우드의 그 프로듀서 하비 와인스타인이 곤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기사를 쓴 사람이 뉴요커의 그 미아 페로의 아들이고요. 그때 나요 하고 얘기를 했었던 그 배우가 그 에이시아 아르젠토라고 아버지가 이태리 감독이고 본인도 감독도 해요. 배우이기도 하지만 모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스로 그 프랑스에서 그 목숨을 끊은 그 CNN 방송의 그 푸드 그 방송인이요. 앤서니 보데인의 최근 그 여자친구이기도 했죠. 이 여성이 미투 이 하비 와인스타인을 제일 먼저 때리고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불이 쫙 번졌는데 그 불이 번지고 하비 와인스타인이 나를 이렇게 했다. 내가 몇 살 때, 뭐 20 몇 살 때 그때 그 앤서니 보데인도 그 살아 있었을 때 그 여자친구의 막 손을 들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돈을 주기로 하고 어떤 그 젊은 남자 배우에게 돈을 지불했었던 기간입니다. 이 돈을 38만 달러라는 합의금을 1년 반에 걸쳐서 처음에 뭐 20만 달러 나중에 조금씩 해서 마무리 지었었을 때인데 이 여배우가 지금은 42살인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40대예요. 37살 때 캘리포니아주의 리츠 칼튼 호텔에서 그때 17살 배우였어요. 지미 베넷이라고.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데 아역 배우였어요. 6살 때부터. 그래서 이 여자 배우가 출연한 그런 영화에 2004년도에 본인의 아들로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뭐 이런 그 영화 장면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감독도 하고 하니까 이 17살 미성년자잖아요. 배우를 호텔로 오라고 해서 같이 뭐 그 장면이 적나라한 장면이 뉴욕타임즈에 나오는데 그 장면 그리고 일부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옮기고 누군가 이제 그 부모가 배우자 아니 보호자가 이 호텔에 데려다 줬는데 가라고 하고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 그 청년 그 당시에 청년 지금은 20대입니다. 집으로 가면서 아주 그 묘한 것이었다 하고 그 뒤에 고소를 해서 350만 달러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38만 달러에 합의를 하고 본인이 내가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하고 언론 인터뷰할 때 이 돈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뉴욕타임즈에 의해서 미투 무브먼트의 최선봉에 선 여성 배우가 그런 그 본인이 스스로 어린 미성년자 그 남자 배우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계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지 않은 걸 보여줬다. 그 작은 아이들을 방치했었다 하면서 수많은 성직자로부터 성학대, 권력학대, 양심의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카톨릭의 그 법과 문화를 바꾸겠다. 이게 이제 전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펜실베니아 대배심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응답이죠. 70년 동안 301명의 성직자에 의해서 1000명의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들이 학대당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용서를 구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교황 프란치스코의 편지입니다. 미래를 보자니까 이런 것을 바꿔야지 된다는 거죠.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일어난 사실을 알고도 성직자들이 바티칸의 성직자들도 그럼 옮겨 이사시키듯이 그 신부들을 그런 일을 거기서 저질렀어 저쪽으로 옮겨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 성직자의 권력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크레리컬리즘이라는 그런 그 성직자의 권력, 교회의 엘리트주의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이고 참회다. 가장 이제까지의 카톨릭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강력한 그런 그 자기 반성,
속죄를 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말 가운데서요. 희생자의 고통이, 희생자의 울음이 천국에 이르렀을 텐데도 우리는 침묵했다. 그런데 그 희생자들의 절규가 침묵보다 파워풀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일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절규가 다이아몬드일 때도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